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검정고시 화학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핵분열을 이용한다. 맞지요? 핵분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다. 석탄 아니지요? 이거는 뭐예요? 화력발전소예요. 그러면 원자력은 우라늄이죠. 농축 우라늄. 디귿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맞지요? 그러면 답은 뭐지요?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요거가 되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른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해당되는 발전소들을 사진들을 좀 모아봤어요. 요거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에서 4호까지인데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통 바닷가나 큰 물이 있는 쪽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내놓고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냐면 이 연기 뿜는 화력발전소, 우리나라 남한에서 최초 화력발전소는 서울의 마포구에 있는 당일 발전소였어요. 오늘날은 이게 화력발전소가 지하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청 다목적댐 수력발전소예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핵이 붕괴하거나 핵반응을 일으켜서 핵 분열을 할 때 방출되는 핵 분열로 발생한 열 에너지로 그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 발전기를 돌려갖고 전력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는 1948년 9월에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에서 만들었었대요. 그래서 X10 흑연소 원자료로 전구 불을 켰고요. 54년도에 6월에 구소련에서 오브닌스키 여기에서 건설된 흑연소 감속 비등정수 압력관형 원자로 발전소인데 이게 최초로 대량 전력을 대량 생산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구소련에서 먼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한 3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79년도 3월 28일 날 스리마일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수를 했어요. 운전원의 조작 부실로 인해서 냉각수의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원자로에서 연료가 되는 핵 분열성 물질, 즉 우라늄 2338하고 감속제, 중수, 이게 중수거든요. D2인데 중수가 들어있는 부분인 노심이 원자로의 그 노심이에요. 그 용융, 녹아갖고 고체가 녹아서 액체로 되는 용융되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48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고가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정도 있다가 86년도 이제 40년 정도 되는 거지요. 그쯤 돼갖고 소비에트 연방 체르노빌에서 큰 원자력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가동 실험 중 원자로를 제어 못해서 노심 용융 사고가 났는데 원자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원자로 주위에다가 콘크리트 갖다 쏟아붓고 액체 질소도 쏟아붓고 했지만 그 당시 수습했던 공무 요원들이나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이 났었던 소방관들 다 피폭이 돼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그 원자로의 가장 큰 사고가 일어난 것 중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사고였거든요. 자, 원자력 발전소 사고 또 마지막 대형 사고입니다. 2011년도 3월 11일 날 동일본 지역 중심으로 발생한 대지진하고 쓰나미인데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때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 10만 명 이상의 피난 주민들이 발생했고 발전소 반경 20km 이내에 피난민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 사고가 난 바람에 그 일대 지역 동식물들, 그 다음에 어류들 몽땅 다 기형이 생겨가지고요. 희한한 생물들이 많이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게 되고 다행히 3월 달인 바람에 우리가 일본 옆에 있었지만 바람이 아직 겨울이었죠.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오는 그 바람이 많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일본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덜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름 같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 거죠. 우리는 남동풍이 불어서 올라오는 거니까. 다행히 3월 달인 바람에 저희 옆에 있는 한국인데도 이 일본의 이 원폭 피해를 저희가 좀 덜 받게 됐었던 거지요. 그 다음에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는 약 448개의 발전소가 있었었고 58개의 발전소가 건설 중이었는데 세계 전력 공급의 약 15%를 원자력이 담당을 했었지만 이 사고 난 다음에 과연 원자력을 쓰는 게 안전한 전기일 것인가 한 번만 내내 몇십 년 동안 잘 써왔었어도 한 번만 사고가 일어나면 너무나 큰 대형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이런 이 지역 이렇게 20km 내에 이주를 시키고 나면 그 이상은 그 지역 내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비워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낙 그 다음 후유증이 커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기존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도 줄여나가는 추세로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력발전소가 나오는데 화력발전으로 전류를 발생시키고 배전을 하는 곳이 화력발전소 아까 당연히 발전소 보여드렸죠. 수력발전소 아까 대청호 보여드렸어요. 수력 원동기를 사용해서 물이 지니고 있는 원동력 즉 위치에너지가 MGH지요. 그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고 요거를 전력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수력 전기를 생산해내는 게 수력 발전소예요. 그러면 화력 발전소는 연기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런 나오겠지요. 근데 수력 발전소는 자연 재생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론적으로 화석 연료를 떼는 이런 것보다는 수력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나 또는 그 조차 간만에 의해서 나오는 그러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 에너지 같은 것도 그러고 그 다음에 요즘에 수소 에너지가 뜨고 있죠. 그 다음에 2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우주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이다. 방금 얘기 나왔죠. 양성자 한 개하고 전자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기호 첫 번째 뭐였어요? 수소였죠. 자, 그럼 해당되는 거 뭘까요? 요 수소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거로 넘어가 볼게요. 철이 나왔습니다. 철. 순수한 것은 백색 광택이 나는 백색 광택을 띠는 금속 원소이고 원자번호 26번이에요. 그래서 강자성, 자성이 있는 거고요. 연성과 전성이 풍부해서 용도가 높다 그랬어요. 연성이 뭐라 그랬죠? 늘어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전성은 두드려서 만들 수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질소, 그래서 철기 문화에서 우리가 철을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철기 문화가 되면서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됐다 그랬죠. 그다음 질소가 나왔습니다. 질소는 7번째 수해, 리베, 붕탄, NO 할 때 7번째 기체잖아요. 공기 약 79%를 차지하고 그다음 무색, 색 없고 무미, 맛도 없고 무취, 냄새도 없다 그랬어요. 다른 원소하고 화합해서 동실물체 및 초석, 질산 등을 조성하면서 단백질이 중요한 성분이라 그랬습니다. 암모니아, 요거, 그다음 석회, 질산 이런 것들을 질소화합물의 원료라고 그랬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질산에서 하나 더 조사가 된 게 이제 햇빛에 질산은 갈변이 되기 때문에 갈색병에다 보관하라고 얘기를 하죠. 요 보면 요 질산 분자 4개죠. 4개 하고 요 울트라바이올릿 해갖고 자외선하고 같이 섞이게 되면 요 이산화질소가 나오게 되면서 요 H2O 뭐죠? 물이죠? 하고 산소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 갈색병에다가 보관하라고 그랬죠. 햇빛에 의해서 그 갈변하는 것들이 또는 변화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햇빛을 차단하면 됩니다. 그다음 탄소가 나왔습니다. 카르본이라고 그러고요. 6번째 수해리베 붕탄해, 그러니까 6번째 해당되는 원소인 거지요. 분자량이 12가 해당되는 거고요. 비금속 원소예요. 동위 원소는 3개가 있는데 12C하고 13C가 안정적인 동위 원소고 14C는 반감기가 약 5730년 방사성 동위 원소이기 때문에 이거 방사성 동위 원소 탄소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할 때 써먹습니다. 물의 주요 구성 원소로서 숯, 석탄, 금강석 따위로 그렇게 산출되고요. 재미있는 거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나 똑같은 탄소예요. 근데
강도가 흑연은 우리 연필 쓰는 그 까만 게 바로 흑연인 거고, 다이아몬드는 가장 존재하는 자연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거거든요. 똑같은 산소인데 왜 하나는 무르고 하나는 단단하냐? 구조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천연에서는 탄산염으로 수성암에 이산화탄소로 대기한다 그랬고, 해양 속에서도 있고, 원자 간의 상대 질량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가 바로 이 탄소의 그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상대 질량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12로 탄소를 상대 질량을 12로 놨었을 때 수소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문제 앞에서도 보면 여기 보면 양성자 1개, 전자 1개로 들어가고 질량도 상대 질량 1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23번. 질소 분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라 그랬죠. 여기 기억 보면 극성 분자라 그랬어요. 이 극성 아니죠. 공유된 이렇게 대칭이 되잖아요. 극성은 대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유된 전자가 두 쌍이다. 이것도 아니죠. 요 세 쌍이잖아요. 두 개의 질소가 결합하고 있다. 그건 맞죠. 그럼 여기서 답은 요거만 맞는 거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요거는 얘기를 했으니까 극성 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다고 그랬죠. 두 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구조의 비대칭성이거나, 이건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대칭. 비대칭성이거나 구성 원자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구름이 한 방향으로 몰려서 생겨나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로 표현하기도 한다. 좀 어렵죠, 말이. 예를 들어서 극성을 띠는 것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물 분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시험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 분자가 어떻게 되죠? H2O가 분자식인 거죠. 그러면 O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수소 원자 간의 그 각도가 104.5도 정도를 이루고 있거든요. 요 그물 구조 때문에 물이 극성을 띄어서 전기도 잘 통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극성 분자라는 얘기가 바로 이 물 분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같이 요 시험 문제 좀 나왔으니까 좀 주의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24번 완성된 화학 반응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1번 보면 요 뭐죠? 탄소죠. 탄소하고 산소 분자 하나, 탄소 분자 하나. 그러니까 이건 탄소는 분자 하나 원자가 분자도 되는 거고, 산소는 두 개의 원자가 모여야지만 분자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여튼 탄소 분자 없는 건 일이 생략된 거니까 탄소 분자 하나, 산소 분자 하나가 모여서 화학결합에서 CO2 이산화탄소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고쳐진 거 식을 다음에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걸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CO2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산화탄소 생성 반응 맞는 거 다 알려드렸었고, 여기 두 번째 H2 요거 수소죠. 수소하고 황하고 같이 섞었으면 H2O가 아니라 S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S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황화수소가 되는 겁니다. 황화수소는 화산가스랑 광천수에 포함이 되어 있고, 황을 포함한 단백질의 부패로도 발생을 하는 게 황화수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소 분자 두 개하고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예요. 분자가 들어가면 원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분자 두 개라면 저것도 분자 형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간다면 이 CO2가 들어간다면은 이산화탄소가 두 개가 나올 거고, 만약에 이 CO2가 아니고 그냥 만약에 이 C에다가 탄소 두 개에다가 산소 원자 하나가 들어간다면 이 CO가 되었고 일산화탄소 분자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변형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질소 분자 하나하고 수소 분자 하나가 나온다고 그런다면 N하고 H하고 두 개씩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느닷없이 세 개가 나왔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여기 질소 분자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소 분자가 세 개가 모였었을 때 뭐가 나왔냐면은 이
암모니아 NH3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쪽 왼쪽 변이 되기 전 왼쪽과 그 다음에 변이 되고 난 오른쪽의 원자량 수는 각각 같아야 돼요. 그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질소분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죠. 질소 분자 하나, 수소 분자 세 개하고 암모니아가 이 NH3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 2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라 그랬어요. 자, 비재생 에너지원이다. 그 다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식물이나 동물이 지층에서 매몰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폭 이렇게 덮여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게 생성됐다 그랬죠. 이거 뭐예요? 화석연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석유 화석연료 맞죠? 석탄도 화석연료 맞고 우라늄 이거는 그거죠. 저기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의 연료가 되는 거죠. 천연가스 이것도 역시 화석연료예요. 답은 3번이고 좀 조사를 해서 보면 석유가 지하에서 천연으로 나는 탄화수소가 메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CH4. 이것을 주성분을 하는 가연성 광물성 기름이에요. 가연성이란 게 무슨 말일까요? 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을 증류하여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석유 피치, 그 다음에 아스팔트 따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좁은 뜻으로는 원유나 또는 등유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석탄을 보면 요것이 메탄인데요. 메탄 같으면 아까 그 화학식이 CH4였죠. 요 태고 때의 식물질들이 땅속에 깊이 오랫동안 묻혀가지고 지압과 지열로, 지압이라는 얘기는 땅의 압력과 땅의 열로 인해서 분해되어서 생긴 함수 탄소 물질의 화석 연료. 함수 탄소 물질이니까 물 섞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탄화 정도에 따라서 역천탄하고 토탄, 갈탄, 흑탄, 무연탄 등으로 나눈다 그랬죠. 무연탄이 우리 연탄, 까만 연탄,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연가스인데요. 땅에서 불춘되는 자연성 가스로 메탄가스하고 에탄가스가 있다 그랬어요. 메탄 CH4 들어가는 거고, 산소하고 같이 섞여서, 요거 뭐죠?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H2오니까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메탄 1몰이 연소할 때, 분자량 1몰이 연소할 때 나는 연소율은 780 K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 특징을 보면, 메탄가스 아까 또 탄화수소 나왔죠? CH4. 요거 조금 더 알아보면, 못이나 또는 늪에서 침전된 식물들이 썩어서 발생된 무색 무취 가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업적으로는 일산화탄소, 수소를 화합 가열해서 얻으며 기체 화합물 가운데 가장 가볍다 그랬어요. 이렇게 화학약품 연료 수소 같은 데 만드는 데 쓰는 게 메탄가스라고 그랬죠. 핵 발전소 연료로 쓰이는 게 우라늄이에요. 그래서 우라늄 좀 알아보면 92번째, 그러니까 92번째라는 얘기는 양성자 핵자 내에 있는 양성자가 92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92개 양성자 있으면 전자리 몇 개 있겠어요? 당연히 같은 수로 92개가 있겠죠. 자, 그 방사성 원소의 하나인데 천연으로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방사적 원소로 은백색을 띠면서 방사능이 강해서 원자력 발생에 이용된다 그랬죠. 이 우라늄은 라듐 모체입니다. 자, 학교적 노래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 됐어요. 노래 좀 불러보셨어요? 예, 요거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H 수소, H 헬륨, Ni 리듐, B 베릴륨, B 붕소, C 탄소, N 질소, O 산소, F 불소, N 네온, Na 나트륨, 소듐, Mg 마그네슘. 이 줄로 가서 Al 알루미늄, Si 규소, P인 S황, Cl 염소, Ar 아르곤, K 칼륨, Ca 칼슘, 수헤리베 붕탄에노 블레나마 알규피스 염화 카칼 다외 워다야 끝났습니다. 제 4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